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옳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철학과 과학,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철학과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나 과학으로는 이제 해결하기 좀 힘들지만 인간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성의 그 영역 안에서 이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구나. 약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철학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I가 이제 저희 인간에게 던져주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거든요.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발명품보다도 AI는 인간에게 커다란 도전을 안겨줬는데 인간이란 게 뭐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서양 철학에서 서양 전통에서 인간은 이제 이성적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제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잘 계산을 하고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뛰어난 존재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주어졌고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이성보다는 도덕성을 좀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 누구나 이제 어린애가 그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런 측은한 마음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혹은 확충해 가지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이렇게 탄생하는 게 단순한 동물에서 존엄한 인간 존재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도 도덕성도 AI가 약간 도덕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카운셀링도 하고 또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AI도 가능한데 정말 인간만이 도덕적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또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 기계는 가질 수 없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냐? 철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인간과 AI의 관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 질문을 언어와 데이터로 풀어가 봅니다. 네, 저는 2018년도에 서강대학교의 글로벌 한국학과에 한국학을 위한 데이터 과학이라는 전공 분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국어 국문학을 했고요. 석박사 과정은 언어정보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학적인 해석을 하는 전공이었고요. 한국학과 데이터 과학, 한국학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한국학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대학원에서 자연언어 처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와 데이터를 다루는 일,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AI에게 종종 답변을 구하고 선택을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이 선택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판단 소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인공지능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기계니까요. 책임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 담당자 혹은 콘텐츠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인공지능의 모든 내용과
인공지능이 기능적인 역할을 다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해온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의 역사가 20세기 중반으로 잡자고 한다면 한 70년, 8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온 건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개발해온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겠죠.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거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책임자도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고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인간의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에도 강건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큰 원칙 속에서 인간의 자율성 존중,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 AI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에 발표를 하고요. 2021년부터 AI 액트라는, 즉 AI 법이라는 것을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2024년에 그 법이 통과돼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많은 사회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잖아요.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와 연결하는 작업들이 인간 고유의 몫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결국 소위 팩트 체크,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에요. 이걸 소홀히 했을 때는 엉뚱하게 읽지도 않는 논문에 근거해서 그럴듯한 논문이 만들어지고 그게 학술지에 채택되는 정말 우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 사회의 역사를 따지고 보자면 정말 긴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오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공통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유지되어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인공지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AI를 책임과 법의 틀로 다루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에서는 AI가 점점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에 자아를 부여하고 자아를 부여해서 인간인 것처럼 대하는 행동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사실 그 과거에 없었으니까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동물도 우리가 되게 애착이 있고 사귀고 사별을 하면 되게 이제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도 어떤 의미의 뭐 이전에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가졌던 그런 감정처럼 이렇게 어떤 교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류가 함축하는 게 뭐냐, 이거는 정말 이제 쉽지 않은 도전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야기는 우리가 AI와도 동물과 비슷한 감정적인 교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AI에게도 정말 마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기술의 관점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AI가 마음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AI는 마음 없습니다. AI는 의식을 못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고를 발전시켜 왔고 생각도 주고받고 감정 표현도 하다 보니 언어 구사력이 좋은 AI를 보고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마음은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요. 인공지능이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닮게 하려는 개발 혹은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더 느끼게 하려고, 사람처럼 더 이해하게 하려고 마음이라는 단어도 더 쓰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마음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요. 책임과
제도, 마음과 관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옳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이 결과물, 이 검색의 결과, 생성의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작업들, 이게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아주는 기술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합니다.